동네 골목을 걷다 보면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오프라인 가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골목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한때 북적이던 그 자리엔 이제 임대 문의 전화번호만 남았죠. 한때 북적이던 그 자리엔 이제 임대 문의 전화번호만 남았죠.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골목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의 쓰나미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집어삼키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달앱 하나면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옷도 신발도 심지어 식료품까지 클릭 몇 번이면 끝이죠.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하지만 골목 가게들은 다릅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였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죠. 이게 단순히 불경기 탓일까요?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네이버 쇼핑,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들이 중간상 역할을 독점했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 광고비도 써야 합니다. 작은 가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결국 플랫폼에 올라타지 못한 가게들은 도태됩니다. 전통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디지털이라니요. 스마트폰 사용도 버거운데 온라인 판매는 꿈도 못 꿉니다.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생존 격차입니다. 세대 간 불평등이 골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외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보조금도 줍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신뢰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뭘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지속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인프라입니다. 말뿐인 정책으론 골목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구매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그저 구경하는 곳이 됐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이른바 소르민 현상이죠. 골목 가게들은 전시장 신세가 된 겁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출의 10%에서 20%대에 가는 구조죠. 작은 식당들은 배달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되지만 수수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자도 상인도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플랫폼만 배를 불리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점주와 대화하며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효율과 편리함 앞에서 감성은 힘을 잃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효율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20대, 30대는 거의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해결하죠. 골목 가게를 찾는 건 특별한 경험을 원할 때뿐입니다. 일상적인 소비는 이미 디지털로 넘어갔습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오프라인 상권은 더 위축될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임대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르죠. 건물주들은 온라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를 고집하는 겁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공실만 늘어납니다. 골목 전체가 유령도시처럼 변해가는 거죠. 프랜차이즈 변랜드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대형 체인점들조차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추세죠. 온라인 전용 떨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시대는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질 뿐이라고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 활용도가 낮고 SMS 마케팅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젊은 직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디지털 전환은 너무 높은 격입니다.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도 문제입니다.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중소 플랫폼들은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소상공인들은 그저 플랫폼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죠. 협상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O2O 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플랫폼 의존입니다. 수수료 구조는 똑같고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죠.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골목 가게들에겐 또 다른 부담일 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도 심각합니다. 골목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들이 사라지면서 커뮤니티도 무너집니다. 이웃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디지털이 편리함을 주지만 관계는 파괴합니다. 코로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했죠.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늘어납니다. 골목 가게들에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젊은 창업자들도 오프라인을 꺼립니다. 높은 초기 비용과 리스크 때문이죠. 온라인 창업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골목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권 자체가 활력을 잃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정부 지원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어줄 뿐이죠.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디지털 격차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뿌린다고 골목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선 로컬 비즈니스 보호 정책을 시행하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대기업 로비와 규제 완화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골목이 사라집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의식적으로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개인의 선택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집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의 민낯입니다. 골목 상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죠. 오프라인 매장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살아남는 건 특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곳뿐이죠. 일반적인 골목 가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건 공동체의 책임이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소비자들도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이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강화해야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답은 없습니다. 골목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요?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거죠. 획일화된 온라인 세상만 남게 됩니다. 다양성이 죽고 개성이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전환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죠. 골목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